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뽀개기 18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지문은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이 틀렸네요. 계약서 작성은 안 되죠. 계약서 작성은 중개업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중개업도 X고요. 계약서 작성은 안 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는 게 업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만 했다면 업은 아닙니다. 직업의 줄임말이 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중개업의 요소는 아닙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만 19세가 될 때까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다음은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한 친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대상물이지요. 그래서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입니다.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만이 광물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개상물이고요.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된 공장, 중개상물입니다. 상속된 토지, 상속인 것이므로 중개상물입니다. 자, 근데 특허권 중개상물 아닙니다. 이거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질권도 동산 권리질권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동산 관련된 물건이 중개상 권리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일부 임대차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5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 중개상물이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지상권, 그 다음에 시옷에 가압류된 공장, 이영의 상속된 토지, 그 다음에 키역의 토지 일부의 임대차는 중개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번 지문입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둘 수 있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두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죠. 취직할 수는 없고 개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고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국 국적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했는데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취직도 가능하고요. 자격증 땄다면 개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3년이 아니고 5년간 정지되죠. 그래서 2009년까지 정지되겠습니다. 2009년이 아니고 2008년이네요. 2008년 11월 13일까지 5년간 부정행위하면 5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3년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결격사유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 자격 취득하고 10년이 지났든 100년이 지났든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따고 장롱면허 가지고 있어도 개업 가능하죠.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최대 6개월이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만두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데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파산 선고 받으면 즉시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사유고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기 때문에 1년 경과됐으니까 당연히 벗어났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023년도에 개정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